장위자이 레디언트. 얘가 이제 3월부터 입주거든요. 지금 레미안 라그란데가 3월 10까지 입주고 얘가 연이어 3월에 이제 입주가 시작이 돼요. 얘는 어떻게 돼? 촉각을. 지금 레미안 라그란데 엄청 촉각을 세우고 있겠죠. 왜냐면 전철역으로 별 차이 안 나요. 1호선 타고 한정거장, 한정거장 차이. 여기 신의문역에선. 네. 외대 앞역에선 두 정거장. 한두 정거장 차이고 가격대도 비슷해. 13억, 12억. 얘도 밑에도 12억, 13억. 전세가도 그러니까 비슷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서로 이제 레미안 라그란데가 빨리 잘 좋게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기서도 하고 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서 지금 최근에 제가 입주장 시작하는 단지들의 느낌을 보면 급하지 않아. 심지어 입주를 시작하는데도 공사가 끝나져 있지 않잖아요, 요새? 그리고 입주장이 시작됐을 때도 옛날에는 그 입주장 시작과 동시에 거의 집에 이사를 들어오거나 잠깐까지 생각을 안 하고 좀 여유 있게 생각을 안 하고 앞에 맞춰서 그 전부터도 주변 단지가 흔들리거나 가격이 형성되거나 이런 분위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좀 그렇지 않아요. 요새는 그렇지 않아서 여기서는 레미안 라그란데 전세가 보고 움직이겠다. 라는 분위기가 확실하게 형성되어 있고 이 밑에서 그 대출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만 여기서는 아직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레미안 라그란데가 전세가가 조금 더 흔들려주면 여기는 더 흔들릴 거고 거기가 국건이 가고 있다 그러면 비슷하게 여기도 갈 거다. 그래서 저기 전세가랑 여기 전세가랑 조사를 해보면 똑같아요. 같이 가요. 차이가 없어. 다만 이제 장위자이 레디언트 같은 경우 지금 계약을 하면 좀 층, 향, 호수 좋은 물건을 조금 더 일찍 하는 거고 뒤로 가면 그런 물건은 좀 빠진 상태에서 가긴 하겠죠. 가격이 뭐 크게 변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 차이는 있는데 이 장위자이 레디언트 임장을 제가 지난 주말에 추운데 막 갔다 왔는데 너무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멀리까지 다녀오셨네요? 네, 정말 추웠어요. 근데 지금 이 장위자이 레디언트가 엄청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이렇게 크게 있다 보니까 네. 신기한 게 솔직히 여기 거주하시려고 하는 분들, 내 집 마련하시거나 전세를 구하려고 하시는 사람들은 제일 물어보는 게 그거거든요. 애들 학교 어디로 가나?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는 애들이 뭐 버스 타고 다닐 수 있지만 초등학교는 라이딩을 해줘야 되잖아요, 엄마가.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싫을 것 같은데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1단지 애들은 여기 서울 신곡초를 가고요. 여기 2단지, 4단지 애들은 여기 장위초를 가고요. 3단지 애들은 석관초를 가요. 다 다르네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심지어 얘는 봐봐요. 성북구예요. 장위 레디언트 성북구야. 네. 석관초는요. 얘도 성북구고 여기 신곡초는 노원구예요. 구가 달라. 행정구역이 다른데도 이렇게 가더라고요. 인원이 많아서 그런가? 그래서 여기는 좀 특이하게 이런 식으로 쪼개놨네. 이게 쪼개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학교가 더 선호도가 높아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초등학교도 선호도가 높은 게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네. 물어봤더니 선호도는 비슷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어쨌든 뭐 아직 여기에 막 단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찢어서 가다 보니까 또 만약에 여기에 초등학교가 하나 여기 안에 붙어 있다 그러면 여기가 난리 나겠죠. 근데 그런 건 아니어서 다들 좀 멀리 가야 돼서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그 부동산에서 하시는 말씀이 1단지 여기 쪼개지고 3단지 쪼개지는데 학교 등하교 같이 할 때 2학년이면 등하교 같이 하는 애들이 서로 친해지고 계속 같이 가지 않겠냐. 유치원도 그렇죠. 같은 유치원 나온 애들이랑 계속 같이 가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면 2단지, 4단지가 같이 가는 초등학교가 그나마 조금 더 선호도가 있지 않겠냐 나중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긴 하셨거든요. 게다가 여기 석관초 같은 경우는 여기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여기도 넘어가고 여기도 게다가 여기는 이 큰 대로변이랑 이 천까지 넘어가야 되니까 다리까지 넘어가야 되니까 제가 다리 건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엄마들은 신호등 하나 건너는 것도 싫어해요. 네, 제가 다리 밑에서 돈을 많이 뜯겨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띵을 많이 뜯겨가지고 다리 건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호도가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엄마가 차로 라이딩 해주면 다 거리는 비슷해요. 그래서 요거 차이만 있고 그리고 제가 좀 되게 이 장위자이 레디언트 갔을 때 좀 놀란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네. 신축인데 복도식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응? 복도식 아파트. 네. 왜 복도식이 있죠? 저도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여기 장위자이 레디언트 이렇게 임장을 쭉 하고 있는데 안에는 못 들어가요. 아직 공사 중이어가지고. 이런 건 다 타워형이고요? 타워형인데 지금 여기에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여기까지가 임대 아파트래요. 요 일자로 된 거요? 네, 여기가 임대 아파트인데
여기를 다 복도식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계단식도 아니고. 네네, 복도식으로.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병풍처럼 이렇게 쫙 이 아파트를 두 면을 이렇게 가로질러가지고 네. 복도식 아파트가 쫙 있더라고요. 일기 신도시 때 복도식 아파트 나오고 그 이후에는 계단식이나 타워형으로 많이 지었잖아요. 네. 너무 놀랐어요. 왜 그렇지? 약간 아파트형 공장처럼 약간 이렇게 보이잖아요. 겉에 보면 쭉 네. 복도식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좀 너무 놀라가지고 또 부동산에 여쭤봤더니 여기는 왜 복도식 신축인데 왜 복도식 아파트로 지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거기는 임대 아파트라서 그래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똑같이 해주지. 그래서 좀 놀랐어요. 왜냐면 기존 이제 새 아파트 재개발이 되든 재건축이 되든 어쨌든 그러니까 임대 물량은 어느 정도 빠지게 되잖아요. 20% 또는 뭐 조율되는 정도로 빠지게 되는데 근데 위치만 한쪽으로 몰아놓거나 좀 다르긴 했었는데 여기는 아예 딱 구분이 되게 복도식으로 좀 지었더라고요. 근데 장벽. 약간 병풍처럼. 진격의 거인. 장벽처럼. 아니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밖에 이렇게 병풍처럼 있다 보니까 여기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아파트의 얼굴이 여기 밖에 보이는 이제 단지들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게 과연 맞는가? 맞는가에 대한 좀 고민이 있죠. 왜냐면 아파트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형성이 될 때니까. 근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또 이해가 되는 건, 왜냐면 요새 사업성 뽑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단식이나 타워보다는 복도식이 아무래도 건축비가 좀 덜 들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추측도 해보는데, 어쨌든 저는 신축 아파트 중에 복도식 아파트 지은 거는 진짜 처음 봤어요. 아니, 뭐 임대주택 비율 뭐 몇 %로 해라, 뭐 기부 체납해라, 뭐 공공기업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도로 내놔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도로 내놓고 나오겠죠. 뭐 해라 막 하니까 이제 뭐 계산기를 엄청 돌려봤겠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또 나온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게 또 분담금도 1, 2억도 아니고 한두 푼도 아니고 그래서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밖에서 봤을 때 신축인데 복도식 아파트가 있다라는 거는 조금 너무 놀랄 일이라서. 그리고 여기가 입주장이면 당연히 이 장인뉴타운 안에 들어있는 우리 꿈의 숲 아이파크 워낙 유명하잖아요. 네. 얘네도 다 영향이 있지 않았겠을까? 그래서 전세가가 주변에 흔들렸을까? 라고 이제 알아봤는데 이전보다 한 5천만 원 정도 빠진 상태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2, 3개월 전에 이미 다 조절이 된 거고 이미 여기 옮길 사람들은 다 옮겨가지고 이거보다 더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좀 형성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사실은 이 장리자이 레디언트 같은 경우는 이 역에서 가까우니까 여기서도 뭐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역세권이라고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여기 꿈에서 마이파크는 여기는 여기랑 엄청 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출퇴근을 할까 싶었는데 여기 버스편이 잘 돼 있어가지고 요렇게 가서 광운대역을 이용하거나 여기 돌고지역을 이용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용을 해서 여기 사람들은 그냥 을에 버스를 타고 역으로 그냥 가는 거가 이미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져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따로 불편함을 요구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바로 이제 역세권 도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 장리자이 레디언트를 조금 더 쳐주긴 하겠죠. 그리고 1, 2, 3, 4단지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요. 커서 저는 사실 역세권이랑 제일 가까운 4단지가 제일 인기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생각보다 이 1단지, 2단지 요 중간에서 이렇게 바로 가면 그렇게 멀지 않대요. 그래서 이 단지 내에서는 역에 더 얼마나 가깝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기보다는 네. 저는 학군이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조금 더 쉽고 그리고 여기나 뭐 이쪽으로 인프라나 이런 걸 써야 되고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장을 보러 갈 때 여기 사람들이나 요 장인뉴타운 여기 사람들 여기 이마트나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장을 바러 가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뭐 어차피 이동을 해서 가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상권이나 이런 건 이쪽으로 가거나 백화점은 또 여기 성북구 기름 쪽으로 가거나 현대백화점.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인프라는 아직 좀 부족한 거예요. 아파트가 대단지로 들어왔는데 단지 내 상가 주변에 있는 거 빼고는 뭐 따로 인프라나 상업시설이 지금 된 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서울원 아이파크가 얘네보다 조금 더 이쪽에 있는 구역에 있는 단지들보다 조금 더 가격을 더 분양가를 넣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잘 된 경향이 있죠. 이 주변에 여기 있고 여기 주변에도 상업지역하고 역세권 개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장리자이 레디언트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지켜보자 라는 주의고 아까 좀 여기 임대 아파트를 복도식으로 지어서 조금 놀랐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또 조합원과 일반 분양분에서도 좀 차이를 뒀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어, 차이를 넣었어요? 잔금 치는 시기가 좀 달라요. 일반 분양 받으신 분은 4월 29일, 그리고 조합원들은 5월 31일까지 한 달 더 한 달 줬어요. 더 주는구나. 네네. 근데 더 신기한 건 전세 가격이 조합원들은 안 급하고 분담금이 한 4억 정도 된대요. 그럼 지금 어쨌든 84타입 기준으로 지금 5억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6억 조금 밑에, 그러니까 5억과 6억 사이에 형성되어 있고 분담금이 4억 정도 되는데, 그럼 조합원분들은 그냥 전세에 맞추면 그냥 크게 문제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없어서 그냥 전세 가격 낮아지는 거에 그냥 뭐 그렇게 떨어지면 그냥 그렇게 하지 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반 분양분 같은 경우는 잔금을 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세가가 많이 낮아지면 본인이 메꿔야 되는 돈이 많아져서 오히려 지금은 일반 분양분 전세 가격이 더 높고요. 조합원이 나온 전세가가 더 낮아요. 얘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라 가지고 일반 분양 물건은 2년 10개월이 최대고 조합원은 4년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올파프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원래 그러면 뒤집어져 있어야잖아요. 조합원 전세 가격이 더 높고 더 일반 분양분은 낮아야 되는데 지금 그게 반대로 됐거든요. 그런 이유는 지금 본격화되지 않았고 레미안 라그란데 가격 형성되는 거 보고 움직이는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가격이 조금 이렇게 딱 안정화돼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네, 이런 느낌으로 좀 되어 있고 이렇게 병풍처럼 이렇게 평면도가 되어 있다.